김영재 2토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산대 경제학부의 김영재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무슨 얘기 해볼까요? 오늘 주제는 개방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방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 좀 생소하죠? 예. 근데 앞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세계은행에서 금년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요거 세계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요게 개방 경제와 관계가 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이제 세계은행이 금년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었는데요. 금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이제 경제 전망치를 지난해 이제 하반기에 발표하고 또 수정 발표하는데 예. 지난해 하반기에서는 금년도 세계 전체 경제 성장률 한 3.0%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었는데 예. 이번에 전망자를 보면은 무려 1.3%포인트가 낮아진 1.7%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매우 큰 폭의 이제 감소죠. 구체적인 나라로 보면 이제 미국이 잘 아시겠지만은 고금리 정책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지난해는 한 1.9%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0.5%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럽 지역은 원래 좀 낮습니다만은 거의 0%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요. 네네. 일본은 이제 1.0이고 이제 중국은 조금 다른데요. 중국은 지난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지역이 봉쇄한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장률이 매우 낮았었고 전망치보다 아마 금년에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4.3%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개방 경제하고 관련성은 미국의 어떤 고금리 정책, 이 정책이 미국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에 일률적으로 다 영향을 미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개별 국가의 독립성이 사라지고 한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은 개방 경제가 갖고 있는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미국 경제, 중국 경제, 한국 경제, 일본이 다 달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충격이 주어지면 같은 방향으로 거의 다 흘러갑니다. 예.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경제가 개방화되어지면서 네네. 그 보완성이라든지 의존적이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와 같은 이제 특징을 갖게 된 것은 상품의 이동도 굉장히 자유롭고, 예. 그 다음에는 자본 이동도 자유롭고, 더 나아가서는 핵심적인 것이 생산 요소입니다. 예. 생산 요소 이동이 자유롭다 보니까 한 충격이 주어지면 그 충격의 영향이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에도 다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지금 현재는 이런 개방 경제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해서 세계 전체가 예. 신체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해 이어가지고 금년에도 세계 경제 성장률 크게 감소시킨 요인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방 경제하고 관련이 크다, 직접적 요인이다 하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성이 있다는 그래서 겁니까? 이제 지난해 이제 많이 이슈가 됐던 이른바 3고 현상입니다. 예. 이제 고물가를 억제하기 위한 이제 고금리 정책, 또 이로 인한 고환율이죠. 그러니까 달러 독주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여타의 통화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그리고 환율을 보면은 자국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갔었죠. 예. 지금은 안정적인데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여타의 국가에 다 영향을 주었었죠. 예.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1월 달이죠. 1월 예. 초에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연간의 무역 수지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랬죠. 예,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의 무역 수지가 무려 마이너스 472억 달러입니다. 마이너스. 적자입니다. 예. 근데 마이너스 472억 달러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지지난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플러스 300억 달러 흑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300억에서 마이너스 400이니까 700억 이상입니다. 예.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마이너스 130억 달러 정도 적자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14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적자가 어마어마한 적자네요.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예, 다른 예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금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한국은행의 어떤 금융 지표를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이 언제쯤 금리 인상 속도를 이제 여기까지다라고 선언을 할까.
그것만 이제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것도 이게 다 개방 경제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죠. 글로벌 경제, 개방 경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와 같이 한국이 이제 더더욱 이제 직격탄을 맞은 가장 큰 이유가 예, 예.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95년도 1995년도이죠. 세계 무역기구 WTO랍니다. 예, 예. 이것이 이제 그 출범이 되어지면서 특히 WTO는 이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데요. 네. 한국은 더더욱 뭐 수출 시장이라든지 또 원료 시장 확보를 위해서 자유무역 협정을 대대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FTA 허브 국가다 할 정도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수출 시장의 확대 또는 원부자재 시장의 확대도 장점이 되고요. 네네.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 충격에 더 취약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개방 경제 하니까 이제 물론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이 봉쇄가 된 상태에서 이제 봉쇄가 풀리면 이제 막혔던 그 혈맥이 뚫린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근데 미중 갈등이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생산한 물건들 미국에서 좀 안 받아주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WTO가 이제 그 출범하면서 두 가지 방향이 있었는데 예, 핵심은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입니다. 예, 예. 자유무역은 단순 명확하고요. 공정무역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공정무역. 예, 나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국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공정무역은 상당히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 좀 개입될 수 있고요. 자유무역은 무역을 자유화시키는 걸 핵심이기 때문에 뭐 무역 그 장벽인 관세를 낮추거나 예. 없애는 게 핵심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됨으로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의 이동 또는 자본의 이동 나아가서 생산 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이 자연스럽게 어떤 글로벌 생산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이 2001년도에 WTO에 가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은 더더욱 어떻습니까? 세계의 자본과 기술을 흡입하게 되고 네. 세계의 공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공장이 중국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네,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공장이 사라지게 되고 예, 예. 플러스 또 하나는 대외 수지, 조금 전에 이제 무역 수지 말씀드렸는데 매우 악화되는 것이죠. 예, 예. 만약에 미국이 기축 통화국이 아니었더라면은 이미 부도가 한 몇 번 났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돈 찍어냈으니까요. 네. 그렇죠. 예, 할 때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중국은 자연스럽게 그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 국가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이제 보니까 피해를 입었다. 예, 예.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큰 충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 어쨌든 간에 중국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계 공장이라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글로벌 공급망 일부가 파손됐다. 그러면은 팬데믹 이전에도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 변화를 준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트럼프 그 행정부 외친 그 미국 우선주의 정책. 네네. 또 하나는 2018년도에 그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중 갈등입니다. 그 많이 알려진 대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중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지면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고유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예. 그럼 이것은 뭡니까? 엄청난 충격이었었죠. 실제 그래 했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이 미국한테는 손해를 봤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건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1차적으로 주었습니다. 근데 2차적으로 준 게 바로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이 되는 것이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국 우한에서 이제 코로나19가 시작이 됐고 전 세계로 퍼졌다는 것 때문에 이때는 좀 약간 정책적인 면에서 부딪히는 거라면 지금 좀 감정적으로 더 많이 부딪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건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시간별로 상황이 있는데요. 예. 일단 95년도부터 그 2000대 초반까지는 그 대개 중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 중심으로 구축이 되어졌고요. 예, 예. 이제 그 이후로는 보면은 이제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그 TPP라는 게 있거든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예.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다가 트럼프가 나타남으로써 미국이 빠지게 되고 호주가 했어서 TPP가 좀 변화된 CPTPP 좀 더 포괄적이고 점진적으로 가자. 이게 하나 있고요. 또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중국은 2015년도부터 중국 중심으로 아시안 국가들하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 협정을 또 만들어냅니다. RCEP라 그러죠. 예. 이게 또 출마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팬데믹 이후죠. 예. 최근에 보면은 지난해에 이거는 이제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경제 안보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예. 이제는 경제적 이슈가 안보와 직결된다.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또 말이 어렵습니다. IPEF를 해서 인도 퍼시픽 지역의 새로운 경제 협의체를 만들겠다. 예, 예. 이거는 인도가 또 막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쿼드라 해가지고 예, 예. 4개국 경제 공동체가 나타납니다. 여기도 인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지난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반도체 문제였습니다. 예, 예. 반도체 관련해서는 칩4를 해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내거나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예. 일본, 한국, 대만입니다. 그렇죠. 요 4개국이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경제 동맹체를 만들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중국은 철저히 배제되고 예, 예. 견제당하고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그런 형국으로 일종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다양해진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럼 결국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으니까 이제 중국도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 미국도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 인도는 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국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봐야 되고 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해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 단기 전략은 이미 이제 정부에서 크게 발표했습니다. 네. 수출만이 살 길이다. 네, 이게 그렇겠죠. 60년대 이야기지만 지금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 무역금융을 대폭 늘렸습니다. 예, 예. 뿐만 아니라 그 얼마 전 대통령이 그 중동 순방 때도 예. 수출 경제 협력이 제1의 정책이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정책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글로벌 경제 개방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금 현재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개최되고 있는데 예, 예. 네. 어제 신문 키워드가 다중적인 국제 협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제 협력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안 예. 되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방금 우리 그 아지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예.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면요. 예. 금년 들어서 이제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좀 침체했는데 예. 어쨌든 지난 수년 동안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핵심적인 수출품의 그 먹거리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삼성전자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야 우리가 10년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발굴을 하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줘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본 사이에서 인도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나라만의 어떤 경쟁적 차별성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옛날 반도체를 우리나라 뭐 정말 기간 산업처럼 만들었던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아, 근데 진짜 글로벌 이 공급망 말씀 들으니까 좀 이러다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절로 드네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과학기술에 정말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이제는 캐치업에서 벗어나서 원천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그 어떤 나라도 우리 기술에 대해서 뭡니까 돈을 주고 사가야 되는 예, 거죠. 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 아줌의 말씀처럼 미국에 휘둘리고 중국에 예. 휘둘리고 인도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외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해서 새우 역할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점점 걱정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고래가 많아져서 그것도 걱정이고. 맞습니다. 예, 예. 아유 참. 그- 수출 잘 돼야 될 낀데. 반도체 보니까 그 네덜란드 ASML이라는 회사는 그냥 네덜란드 자체를 그 회사가 대표를 하는 나라인데 네. 그게 기업이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아무데도 휘둘르지 않고 예.
예,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게 글로벌 공방에서 우리가 참 큰 기업들이 많은데 저런 기업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생각도 드네요. 핵심은 원천 기술의 개발의 핵심입니다. 원천 기술. 예. 예.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예, 부산대 고맙습니다.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동네 아시아 예, 오늘 이제 가정 안에서 가스 안전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안전을 위해서도